반갑습니다. 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파이더 작가 하동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사업계획서 양식과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을 부르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기관이나 사업별로 사업계획서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의 큰 틀만 알고 계시면 어떠한 사업계획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분 안에는 알려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으로 나뉘죠. 동기라는 거는 다시 2가지로 나뉘는데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발견하는 게 외적 동기고요. 그리고 내적 동기는 대표자 자신의 역량과 사업에 투영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선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점 등을 파악해야 되죠. 그 후에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나의 서비스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품이라고 하면 스펙, 기능, 성능 등이 될 것이고요.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 방식, 접근성, 편의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차별화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특허 등을 활용해서 증명이 돼야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신뢰를 줄 수 없죠. 세 번째로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성장 전략에는 사업화 방안과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화 방안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꾸준하게 만들고 생산하는 수익 창출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든지 외주를 준다든지 OEM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서비스라고 하면 제공 채널, 회원수 확보 등의 방법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 용역 제공, 회원제, 임대, 구독 등으로 수익화 확보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앱이나 웹 서비스는 당장 매출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나 수를 중요 실적으로 보고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화 방안이 마련이 되면 그에 맞는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사업 전체의 추진 일정을 로드맵으로 작성하면 우선 좋습니다. 그리고 세부 일정에 맞게 얼마의 자금이 투입되고 그 자금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죠. 사업 자금에는 정부 지원, 자체 자금 아니면 대출, 투자 등 상세한 자금 확보 루트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소요 항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해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대표자와 사업을 운영할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고 발전시킬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을 운영할 때 시설이나 사업 자금도 중요하지만 대표나 기업의 역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표는 해당 기업을 총괄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반이 되는데요. 경영 능력, 경력 또는 학력, 기술력, 비결, 인적 네트워크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를 해야 되고 여기에 맞는 계획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표의 역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역량만으로는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죠. 1인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은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채용한 직원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기업의 성장식에 맞춰서 추가적인 인력 고용 계획이나 업무 파트 협약 등의 방법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틀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어떤 기관의 사업계획서 양식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증빙돼야 되는 서류나 자료는 특별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가 선정이 되면 5분에서 10분 정도 기관 담당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대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상에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완전 이건 꿀팁인데 그건 바로 성실하게 돈을 상환한다는 상환계획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정책 자금과 지원금인데 특히 자금은 융자의 형태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일정 부분을 이자로 받는 거죠. 융자는 원금 손실이 되지 않도록 잘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금을 지원해준 기관 담당자에게도 좋은 거죠. 만약에 자금 회수가 잘 안 되고 사고로 이어지면 기관 담당자에게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진급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결국 기관 담당자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기업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한테 피해 없도록 사업 잘할 수 있겠어요? 이자 밀리지 않고 원금도 성실하게 갚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기관 담당자는 국가를 대신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판단하고 추진을 합니다. 수많은 기업 중에 옥석을 골라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해당 기업도 발전
발전을 시켜야 되죠. 거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부담감도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공무원이라는 자리는 잘하든 못하든 욕을 먹는 자리죠. 제도는 국가에서 만들지만 실행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 기관 담당자가 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번 영상까지 돈을 부르는 사업계획서 양식과 형식, 작성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꼭 실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